대기업 퇴직 후 62세에 깨달았다. 노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퇴직 후 현실은 달랐다. 나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다. 회사에선 나름 인정받았고 후배들에게도 존경받았다. 퇴직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은퇴 후에도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꽤 받았으니 경제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퇴직 후 처음 몇 달간은 그야말로 휴가 같은 느낌이었다. 아침에 여유롭게 일어나고 평소 못 해본 취미 생활도 해봤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료함이 밀려왔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내가 점점 쓸모없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울리던 전화가 뚝 끊겼고 회사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은 늘었지만 주로 TV를 보면서 서로 한마디씩 하는 정도였다. 이게 과연 행복한 은퇴 생활일까? 스스로에게 묻게 됐다. 내 인생의 후반전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러다 우연히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서 뜻밖의 깨달음을 얻었다. 은퇴 후 행복하게 사는 법 3가지 원칙. 나처럼 퇴직 후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활력을 찾는 과정을 지켜보며 노후를 재미있게 사는 방법을 깨닫게 됐다. 1. 돈보다 중요한 건 의미 있는 일이다. 내 친구 어는 나와 같은 대기업 출신이다. 그는 나보다 한 발 앞서 퇴직했고 퇴직 후 우울증까지 겪었다. 하지만 그를 살린 건 소일거리였다. 처음엔 무료한 시간을 보내려고 작은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역할을 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즐겁더라. 매일 출근할 곳이 있고 누군가 날 필요로 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 라고 말했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은퇴를 편안한 휴식으로만 생각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든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다. 이 관계가 없으면 인생이 삭막해진다. 또 다른 친구 B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한 후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다. 원래도 조용한 성격이라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않았는데 퇴직 후에는 아예 사람들과 연락을 끊어버렸다. 이제야 편하게 혼자 살지라고 말하던 그가 1년 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다. 특히 퇴직 후에는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없어지면서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든다. 나는 B의 사례를 보고 일부러라도 사람들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지역의 독서 모임에 가입하고 동네 헬스장에서도 자주 얼굴을 비쳤다. 누군가와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큰 활력소가 되었다. 3.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C는 나와 같은 해에 퇴직한 후배였다. 그는 퇴직 후 이제야 자유다. 라며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운동도 전혀 하지 않았다. 처음 12년은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5년 후 그를 다시 만났을 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살이 쭉 빠졌으며 혈압과 당뇨까지 심각해졌다. 그땐 그냥 스트레스 푸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건강을 잃고 나니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그의 말을 듣고 나는 아침마다 걷기를 시작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점점 재미를 붙였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다. 노후를 제대로 즐기려면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62세가 되어서야 나는 노후를 재미있게 사는 법을 깨달았다. 단순히 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말이다. 의미 있는 일을 찾아라. 작은 소일거리라도 괜찮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사람들과 만나라.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해진다.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건강을 지켜라. 몸이 무너지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혹시라도 지금 무료한 퇴직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라도 실천해보자. 나처럼 뒤늦게 깨닫기 전에 말이다. 노후는 혼자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 두 번째 기회다. 퇴직 후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방법. 지금까지는 퇴직 후 삶에서 의미 있는 일, 인간관계, 건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할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소일거리 찾기, 운동하기, 사람 만나기만으로는 막연하다. 그렇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퇴직 후 인생을 설계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하려면 먼저 뇌를 움직여라. 우리는 종종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는 조언을 듣는다. 하지만 문제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동기조차 없는 상태에 빠진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뇌는 변화를 극도로 싫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뇌의 전두엽과 변형계는 익숙한 패턴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오랫동안 특정한 루틴 출근, 업무, 회식 등에 길들여진 사람이 갑자기 하루 종일 자유시간을 갖게 되면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새로운 루틴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해결책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점진적인 변화를 받아들일 때 거부감이 줄어든다고 한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아주 작은 루틴부터 추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아침 30분 산책하기. 책 한 페이지라도 읽기. 매주 한 명과 약속 잡기. 이런 작은 변화가 모이면 나는 여전히 활발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고 점차 더 큰 도전을 할 에너지가 생긴다. 2.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퇴직 후 가장 위험한 것은 뇌가 정체되는 것이다. 뇌는 새로운 정보를 접하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퇴화한다. 런던대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뇌의 해마 기억력 담당을 활성화하고 치매 위험을 낮춘다. 이 연구에서 평균 60세 이상의 참가자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 연주를 시작했을 때 인지 기능이 최대 20% 향상되었다. 해결책 도전할 수 있는 배움 리스트 만들기. 스마트폰 컴퓨터 활용법 배우기에 유튜브 운영, 블로그 작성. 새로운 언어 배우기에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요리나 DIY 같은 창의적 기술 익히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가 발달해서 집에서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많다. 3. 사회적 역할을 다시 찾지 않으면 외로움이 찾아온다. 퇴직 후 사람들이 가장 크게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사회적 역할 상실이다. 직장에서는 팀장, 부장, 과장이라는 직함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단순한 은퇴자가 된다. 이 과정에서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지고 우울감이 생기기 쉽다. 실제로 국내 60대 이상 남성의 우울증 발병률이 40대보다 1.5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해결책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곳을 찾아라.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하기 후배 직장인 청년들에게 경험 전수. 지역 사회 봉사활동 참여, 무료 급식소, 도서관 지원 등. 동호회나 모임 가입 독서 모임, 여행 클럽, 취미 동아리 등. 사회적 역할을 다시 찾은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며 살아간다. 결론 퇴직 후 인생은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다. 62세가 되어서야 나는 깨달았다. 단순히 돈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은퇴 후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 뇌를 움직여라. 작은 습관부터 만들어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라. 배움이 계속되는 한 뇌는 젊음을 유지한다. 사회적 역할을 찾아라.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삶의 의미가 생긴다.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할 차례다. 내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 당장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길 추천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